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죠? 근데 강변의 시대가 이제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강변 시대 첫 그 합격자로서 내년에 바로 저 3층 내려가셔가지고 이제 축하연을 하셔야 될 첫 주인공이 돼야 되겠죠. 어제 그 34기 그 합격자 축하연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이제 갔다 왔고요. 저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생각에 그 오랫동안 있지 않고 1차만 간단하게 인사하고 내일 심화반 강의하러 가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엄청 의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합격자 모임 가가지고 이제 그 하게 되면 그 서로 이제 소개도 하고 또 자기가 이제 수험 기간에 어떻게 정말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됐고 그 자리가 너무 뿌듯하고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특히나 올해는 듣다가 이제 눈물 흘릴 뻔했습니다. 이게 감동적인 사연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게 합격하고 우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공부하는 과정도 이제 쉽지 않았던 분들. 근데 그게 여러분들도 지금도 충분히 이제 그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과정 자체가 결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쉽지 않은 건 당연한 건데 더 힘든 거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정말 힘들죠. 저도 겪었었고 그러니까 그 힘듦이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해도 될까 안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그 확실성이 없는 거죠. 확신이 없는 거죠. 확신. 근데 그건 제가 해본 건데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러니까 시험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까지 내가 진짜 합격할까?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불안감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조금 더 크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덜 휘둘리게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이제 심하게 충격을 받으시면은 본 공부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하다 그랬습니까? 역대 최고로 빨리 공부를 하고 있는 수험생이에요. 4월달부터 무려 4월달부터 2차 공부에 올인을 하신 분들인 거고 게다가 대외 외환도 벌써 마무리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그 어떤 해보다 열심히 또는 빨리 많이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이 결코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고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런 의지하고 물론 이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지식이랑은 또 전혀 관계가 없죠. 그래 4월달부터 공부 시작했는데 그죠? 벌써 2회독 정도 했는데 물어보면 그런 거죠. 근데 그게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에요. 정상.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오늘부터 이제 심화반을 하게 되는데 그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쭉 좀 하긴 할 거고요. 제가 그 어렵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 올해 그 수석 합격자 있잖아요. 그 분을 제가 이제 매시기로 했습니다. 지금 오는 건 아니고요. 제 지방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4시 반 정도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그 여기 세워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이제 의견을 좀 공유를 하고 또 제가 하는 말은 또 그래 뭐 다 그런 말이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가장 이게 그 프레시한 그런 합격생의 얘기를 한번 듣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유인물을 하나 지금 만들고 그 출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채점평 혹시 다 보셨어요? 합격하고 합격자 발표 나고 이제 채점평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을 지금 출력을 하고 있는데 오면은 같이 볼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와 함께 이제 채점평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결국 그 시험을 출제하는 분들이 어떠한 관점에서 출제를 했고 채점을 쭉 해보니까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렇게 썼더라.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가이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거를 같이 한번 그 쭉 보고
공부하는데 방향을 잡는데 좀 도움을 갖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익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월 달부터는 그 쓰는 연습을 좀 같이 병행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9월 달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쓰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역량에 따라 가지고 하면 되겠지만 우리 시험이 그러니까 50점짜리 한 문제하고 뭐 10점짜리 이렇게 5개 나와 있잖아요. 요거를 처음부터 무조건 다 써라. 불가능합니다.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급적 안 된다라고 하면 50점짜리 한 문제만이라도 이렇게 하고, 조금 공부가 됐다,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50점짜리 한 문제, 뭐 10점짜리 한 문제, 그러니까 유형에 대한 익힘 또는 숙달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처음부터 하드하게 좀 가고 싶다라고 하면 이 시간에 다 맞춰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써야 되고요. 쓸 때 이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첫 번째로 그러니까 그 의문을 갖는 게 뭐냐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죠. 공부도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문제를 출제하고 채점을 합니까?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쭉 보시면 알겠지만 중요하다라고 했던 것들이 거의 대부분 반복해서 출제가 돼요. 정 자신 없다라고 하면은 기출문제를 그냥 그대로 써보시면 돼요. 기출문제 그거 쓰기도 버거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를 한 번씩 다 해봤다라고 하면은 제 교재 뒤에 보시면 뭐 실전 문제다라고 해가지고 또 예상 문제 뽑아드린 거 있잖아요. 거기 있는 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를 뭐 어떻게 조달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혀 의미 없는 고민이 되고요.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추려가지고 정리를 하시고, 자, 두 번째로는 절대로 안 보고 써야 되는 거예요. 안 보고 한 줄도 못 쓰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한 줄은 쓰겠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써 보셔야 돼요. 그래야 야, 이게 내가 머릿속에 있는 거하고 손으로 쓰는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공부를 할 때, 복습을 할 때 또는 회독수를 늘릴 때 어떤 부분에 주안을 더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또는 암기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게 잡힙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게 되는 게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무조건 외워야 되는구나. 그래, 뭐 구석탱이에 있는 거 물론 중요할 수도 있고, 이거 물어보면 남들은 다 떨어져도 나는 합격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안도감은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결국은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전개된 이후에 이런 것들이 구석에 있는 부분들이 가미가 돼야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딱 봤을 때 채점위원들이 봤을 때 뭐 신용장, 뭐 선화증권 기본적인 내용 딱 봤더니 규정적인 내용이 아니고, 또는 교재에 나와 있는 정식적인 문구가 아니라 그냥 중원부원 일반적인 용어를 썼다라고 하면 첫 이미지가 이미 꽝인 거죠. 얘는 공부를 어떻게 한 거지? 왜 개념을 이렇게 써놨지? 라고 하면은 뒤에 아무리 좋은 내용이 나와도, 남들이 못 쓰는 내용이 나와도 이거를 곱게 평가받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안 보고 써봐야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몸소 느낄 수가 있고, 이렇게 그런 느낌 알았다라고 하면은 향후에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그 개념이 좀 잡히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심화 수업을 할 때는요, 그 제가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첫 번째로는 유인물 안 받으셨어요? 하나도 안 받으셨어요? 희한하네. 제가 가져오라 그럴게요. 그 목차 집은 아니고 목차 유인물을 이제 하나 나누어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껏 강의를 하면서 축약 해가지고 이제 정리했던 그 부분이고요. 요게 그 스타트업을 들으셨던 분이라면 그 내용이랑 거의 뭐 차이는 없어요. 거기에 이제 조금 뭐 가미가 되거나 뭐 요런 부분들이니까 요런 부분들을 나눠 드려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요것만 외우세요 이런 개념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기본이나 기준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교재가 되는 거예요. 그 교재에다가
없는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가미를 한다든지 이렇게 요거를 활용 목적상.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별도로 시간을 내서 정리를 하려면 또 시간이 또 걸리니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유인물을 이게 나눠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보충 교재라고 해가지고 보충 유인물을 또 하나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인 사항에다가 조금 더 그야말로 이제 심화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기본 교재에 나와 있지 아니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충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나눠 드리는데 여기에 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은 뭐냐면 논문입니다. 논문. 그래서 사실 뭐 과거에는 논문들을 여러 개를 이제 나누어 드려 가지고 이제 심화반 수업을 해봤는데 효과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워낙 그 양만 늘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걸 또 이제 복습하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논문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발췌를 해가지고 그래 최소한 요 정도는 물어볼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타이핑을 해가지고 논문의 일부를 발췌해서 집어넣어 놨고 또 하나는 월간 관세와 무역이라고 하는 그 관세사들이 보는 그 잡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잡지를 보시면 뭐 그 2달 또는 넉 달에 한 번씩 소위 그 관세사 예상 문제라고 해가지고 그 교수님들이 그 예상 문제를 이제 출제를 해놔요. 실어놔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내용들은 역시 또 빠짐없이 같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난이도가 엄청 높냐?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관세사 시험 예상 문제로서 이제 교수님들이 한번 이렇게 뿌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루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교수님들이 쓰셨던 그 교재 강론이죠. 강론 중에 제가 조금 같이 보고 싶은 부분들 좀 봤으면 하는 부분들 역시 제가 별도로 이제 타이프를 좀 해가지고 이렇게 보충 유인물을 만들어서 같이 나눠 드릴 겁니다.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런 거죠. 실제로 이제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매해 그런 건 아니지만 특정 해 또는 어려웠다, 특히 좀 어려웠다라고 평가되던 해에는 논문을 거의 그러니까 한 2개, 3개 정도 목차를 통으로 물어본 경우 그대로 그냥 기출 문제로 그런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모 교수님의 교재에 있는 특정 파트가 그대로 그냥 10점짜리로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물론 이제 본 교재 만들 때 이런 부분을 최대한 인용해 가지고 집어넣어 놓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은 실제 이제 논문 그 자체를 또 나눠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눠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논문을 그냥 보고 달달달 외워라 또는 기본 교재 공부하는 것처럼 정리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흐름을 한번 가볍게 보는 거예요. 흐름. 논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주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논리적 전개를 하는 거거든요. 2차 시험도 뭐냐면 논술형 시험이에요. 논술형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출제자가 물어보면 그 물어본 논점에 대해서 너가 논리를 가지고 쫙 풀어내봐라. 물론 물어본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써야 돼. 규정 중심으로. 그래서 논문의 전개 방향이나 여러분들이 답안을 기술을 해야 될 방향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이제 몇 개 한번 눈으로라도 이렇게 쭉 훑어보시면 답안을 어떻게 전개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데 도움을 이제 받으실 수가 있겠고, 특히 뭐 이 논문 중에 발췌한 것도 있겠지만 그 발췌 전에 본문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같이 이제 보자라는 차원에서 그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화반을 이제 요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게 될 거고, 심화반의 이제 학습 목표는 기본적으로 학습 목표는 뭐냐면 120%의 학습 양을 이제 완성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부를 120, 그러니까 시험을 완벽하게 다 정리했다라고 하면은 100점 만점에 120점을 맞을 정도의 양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막상
시험장에 가면 또는 이거를 전부 다 시험장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즉 워낙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그죠? 내용도 쉽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를 가지고 공부를 해놔야 실제 시험장 가면은 뭐 80% 정도 잘하면 이렇게 발휘가 되는 거죠. 근데 공부할 때 좀 편하게 하겠다고 중요한 것만 또는 줄여서 남들이 예를 들면 야 그런 건 안 나와라고 하는 것들은 다 배제하고 정말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시험장 갔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이거를 다 풀어낼 수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이렇게 120을 공부를 하자 요 얘기예요. 120을 공부를 하고 최대한 9월 10월 달에 정리를 해가지고 구조를 잡아놓고 머릿속에 내용을 담아놓고 실제로 이제 뭐 11, 12 그 다음에 특히 1월부터는 여기 중에서 이제 버릴 것들을 이제 하나씩 추려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야 나와도 못 써. 버리는 거죠. 마음 편히.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 시험장에 최종적으로는 요 정도는 머릿속에 담아서 가자라고 하는 게 목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작업들을 만약 1월 달에 한다라고 해보세요. 문제가 크게 생기죠. 왜냐하면 모의고사라고 하는 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이때 정리를 하고 외워나가고 축약해서 버려야 되는데 그때 막 새로운 지식 또는 새로운 것들을 접하게 되면 엄청난 심리적 충격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이르게 구석구석에 있는 것 남들보다 좀 더 많은 양을 공부를 해놓고 이때부터는 이제 하나씩 버려나가면서 정리를 하자라는 얘기고 만약에 실제 시험에 구석탱이 있는 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설사 버렸다 하더라도 시험장에 가면 초인적인 힘이 발휘가 됩니다. 아 예전에 봤었는데 비슷한 거 실제로 그렇게 초인적인 힘이 발휘가 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소설이라도 쓸 수 있는데 합리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한 번도 접하지 않은 수험생이다라고 하면은 백지로 제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변별력이 없는 문제는 그야말로 점수 차이가 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죠? 하지만 남들이 못 쓰고 버벅대고 논리적으로 전혀 엉뚱한 얘기를 써놨을 때 여러분들은 그때 공부했던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문장을 멘트를 그대로 쓸 수는 없었지만 흐름을 잡고 기술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심화반의 내용이 이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공부를 할 때는요. 우리가 수업을 실제로 할 때는 이 목차에 대한 유인물을 역시 전반적으로 살필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쭉 할 때 이렇게 좀 그 시간적인 낭비를 좀 막기 위해서 이제 슬라이드를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최첨단 장비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이 뭐 어디 없는 게 아니라 그 여러분들 목차 유인물에 나누어 드리는 거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정리를 한 거니까 그 목차 나누어 드린 유인물 가지고 보고 이게 설명을 하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심화반은 이제 이런 흐름으로 정리가 될 거고 유인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네요. 잠깐만 계세요.
저기 그래서 1교시는 이걸로 마치고 그 쉬는 시간에 자료 이렇게 나눠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고 10분 쉬셨다가 바로 본 교재 이렇게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